네, 중개 업무편 중에서 고용인과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셨죠? 이어지는 진도는 40페이지의 중개사무소입니다. 근데 기초과정이라 일단 중개사무소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잠깐 접어두었었던 33페이지로 가보십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과 중개사무소의 개념을 같이 좀 묶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고요.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라서 이전성이 없죠. 양도되어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가 강학상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규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른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거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가하는 형벌은 3년 2천이 아니면 1년 1천, 둘 중에 하나인데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는 3년 2천 간다는 거죠.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와 별반 진배 없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가 등록을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솔직하게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하고 다를 거 없죠.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도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자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하려면요, 어떤 자가 무등록 상태에서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그 자를 무등록 중개업 한 자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적법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어떠한지를 제도로 입법하기 전에 무엇이 중개업이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단 명확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2조 3호에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용어의 정의를 앞세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미심쩍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도 또 미심쩍으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말한다 하는 규정들이 2조와 3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공인중개사법 총칙이 말하는 그 중개업을 무등록 상태에서 했을 때 비로소 그 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가 될 것인데 무등록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물론 등록하지 않으면 무등록 상태에 있겠죠. 다시 말해 미등록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다면 이자는 당연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등록의 상태라는 것이 등록을 아예 안 한 것만 무등록은 아니고 등록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적법하고 유효하게 등록을 했었는데 했었던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무등록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자동차 운전 행위를 했다면 적발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무면허는 아니잖아요.
운전면허가 있었는데요.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자가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것도 무면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는데도 중개업을 더하면 그것도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느냐? 등록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일 경우에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였던 자가 등록 효력을 소멸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학생으로 치면 퇴학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갖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맞으면 그 즉시 그 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죠. 등록 취소 처분이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퇴학 처분과 같은 것이라면 학생으로 치면 자퇴에 해당하는 것, 스스로 그만두는 것, 이것을 폐업이라 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하면 폐업 신고 수리되면서 등록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런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면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와 마찬가지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중개업하는 자가 이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근거는 등록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기 때문인데요.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등록의 속성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전성이 없어서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가 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와 양도대여를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데 이러한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는 양도대여를 한 자도 양도대여를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요. 근데 이런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가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2조는 1항을 통해서 이중 등록을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중 등록 행위가 또 편법적 위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조 2항은 이중 소속하는 행위를 금지를 한다는 거죠. 자,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공인중개사가요, 노원구에 사무소를 확보하고 노원구청장한테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자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등록증 게시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 강남구에 가서 또 강남구청장한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강남구청장은 이미 이자가 노원구에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결격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등록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노원구청장에게 등록증 받아서 노원구 상계동 사무소에 걸어놓고 강남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받아서 강남구 삼성동 사무소에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이중 등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 등록을 했어도 이자가 노원구 상계동 사무소와 강남구 삼성동 사무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럼 이자가 노원구에서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강남구 사무소는, 강남구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다면 노원구 사무소는 필시 타인에게 등록증 양도대여를 한 자가 그 양도대여로 인해
위반하는 효과를 똑같이 누리고 있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은 이중 등록한 자는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와 똑같은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 등록이 편법적으로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중 소속이 무엇인지는 우리 기초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2번에 이중 소속 금지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괄호 안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입니다. 그들은 이중으로 소속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즉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 12조 2항이 이중소속을 금지하는데 그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이 긴 문장을 가운데를 뚝 잘라서 세워서 보면 12조 2항이 이중소속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입니다. 자, 문장을 반을 뚝 잘라서 세워놓으면 앞에는 언급이 있는데 뒤에는 나열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거는 이 항에서 빠지는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 그건 뭐니까요? 그건 이중 등록행위고 이미 같은 조 1항이 금지하고 있죠. 그럼 이중 소속은 무엇이냐? 그 외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도 고용되어 있다. 등록은 여기서만 했지 이건 고용되는 거죠. 이중 등록은 아니지만 이중 소속인 겁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도 고용되어 있다. 이중소속 위반입니다. A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인 B가 C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도 고용되어 있다.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고용되어 있는 상태, 이중소속 위반입니다. 갑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자가 또 다른 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원으로도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인 자가 고용인으로 있으면서 다른 중개법인의 임사원을 하거나 K중개법인 임원인 자가 S중개법인의 임원으로도 있거나 K중개법인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도 고용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중소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소속 행위도 이중등록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12조가 금지하는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이 또 다른 편법적 형태의 위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조에 이어 바로 이어지는 조문인 공인중개사법 13조가요. 13조가 1항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는 말은 2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중 사무소 설치를 금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진도 중개사무소 40페이지에 오시면 40페이지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1등록 1사무소 설치라고 되어 있죠. 원칙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사무소만 두어야 한다.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행위를 또 다른 편법적 형태로 위반하는 떴다방들이 생기니까 공인중개사법은 13조 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위반의 형태들을 보면 등록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다 보니 위반의 형태는 따블칩니다. 따블.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설물 설치인데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위반의 형태 중에서요. 등록의 적법 요건성을 결한 자들이 있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등록의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받거나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거나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중개사무소 외에 또 설치한다. 이건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12조를 통해서 금지하겠다고 하는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의 금지는요, 예외도 없이 금지입니다. 무조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이 법이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편법적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3조가 이어지는 조문을 통해 이중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심지어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설물 설치조차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근데 사망에 가면요. 13조 사망에 가면 13조 사망은 조문이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출발해요. 1항이 뭐라고 했는데요.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망에 가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중사무소 설치에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3조 사망 조문이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런데 13조 3항의 문장의 주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조차도 예외 없다는 거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중개사무소는 하나만 가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은 예외적으로 이중사무소 설치를 이 법이 금지하지만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주된 사무소 외에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13조 3항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가질 수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그냥 분사무소 무턱대고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아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 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겠죠. 그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15조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를 하되 분사무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즉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말은 한 개만 둘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개만. 근데 그 앞에 별로라는 말이 있어요. 별로. 시군구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성동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은 적어도 성동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동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광진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몇 개? 한 개. 근데 성동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광진구에 분사무소를 하나 설치했는데 송파구에도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별로이니까 둘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 하나, 강남구에 하나, 서초구에 하나, 노원구에 하나, 영등포구에 하나. 그렇다면 이론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개까지도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거죠? 이론상 말을 하면 대한민국 시군구 숫자 빼기 1개만큼까지도 가능하죠. 빼기 1개는 어디서 뺀 건데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그러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은행으로 말하면 분사무소는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장급을 말하는 건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확보해야 할 등록의 기준을 본 적이 있었었죠. 등록의 기준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또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했었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이어야 한대요. 근데 요 두 번째 기준은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예외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학상 특수법인이라고 할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은 중개법인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어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우리가 강학상 칭하는데, 특수법인만큼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고 하는 거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확보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그것인데요. 그런 구비서류에다가 등록 신청할 때도 돈 내야 된다고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행정수수료.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작성하고 구비서류가 마련이 되고 수수료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갈 건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 시군구청에 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아예 묶어서 공부를 할 것이 분사무소와 관련한 행정 업무 처리는 무조건 주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가서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합니다만 분사무소는요.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합니다. 또 우리가 저 뒤에 단원에서 보실 건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가 별도로 인장 등록도 할 수 있거든요. 인장 등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청 가서 합니다. 자, 이러한 분사무소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오직 누구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요.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나의 사무소를 함께 쓰는 거, 이거는 구성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중이지 사무소는 하나니까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와는 배치되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사무소 형태로 인정됩니다. 41페이지 이어지는 소단원인데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이 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인정하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이 뭐라고 규정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1페이지 보십니다. 41페이지 공동사무소 1번에 그 13조 6항 조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도 13조고요. 1항 임시중개설물 설치 금지도 13조입니다. 2항 법인은 분사무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13조입니다. 3항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13조 6항에 있거든요. 근데 13조 6항 지금 두 번이나 우리가 지문을 봤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소 공동사용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이 무엇인가는 제한이 없이 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심지어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는 공동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한 중개사무소를 종별이 다른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무소를 몇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원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뭐 제곱미터당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제한이 없다고요. 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 있다는 저 분사무소처럼 어떤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용사무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기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하게 되는 결과로서 사무소는 공동사용사무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에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는데, 개설 등록하는 결과, 이전 신고하게 되는 결과 공동사용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먼저 그 공간에서 터잡고 중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개설 등록 신청 시, 이전 신고 시 첨부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 승낙서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들어오거나, 이 승낙서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 신고에 들어오면 사무소는 공동 사용하게 된다. 그것은 원수 제한도 없고 종별 제한도 없다는 거죠. 단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하나 제한하는 조건을 둔 것은,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러한 이동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신고에 들어오거나 개설 등록 신청에 들어오도록 승낙서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중인 자는 다른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해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않다면 사무소는 종별에 관계없이, 구성 원수에 관계없이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무소에 관한 문제였었고요. 이제 중개사무소와 관련해 페이지 넘어가면 사무소의 이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은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위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하였다면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데, 만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면, 현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했다면, 그때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옮겨간 곳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증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의 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어야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이전 신고를 이전하고 나서 열흘 안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등록관청 외로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영등포구에서 동대문구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전부터 하면 되죠. 그리고 열흘 안에 누구한테 가서 신고한다고요? 동대문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를 해요. 그때 동대문구에 확보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와 함께 등록증을 내는데, 이미 이전을 하고 나서도 열흘 안에 신고하는 거니까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이전 후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으면서 등록증을 받고요. 그자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수수료 내야 된다고 직접 규정하진 않았지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의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 납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무소를 이전하고 나서 그것도 열흘 안에 그것도 등록관청 외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 가서 신고한다면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해 간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전 등록관청은 그 이전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신청 서류, 등록 대장,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이 법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주어야 할 서류 중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넘긴다. 자,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제부터는 그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권한은 누가 갖게 될 것이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이전합니다. 근데 아까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뿐만이 아니라 인장등록뿐만 아니라 이전 신고도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면 종로구 안에는 분사무소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었는데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이전했다. 그러면 신고는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한다고요? 종로구청한테 와서 신고한다고요. 그럼 정작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은 관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나간 사실을,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종로구청장은 지체 없이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에게 분사무소가 이전된 사실을 통지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강남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했었죠? 그것도 주사무소 등록관청 종로구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관련된 서류는 처음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록관리 유지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백날 옮겨 다녀도 거기에 따라서 서류가 행정기관끼리 보내고 받고 하는 송부 절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단원 43페이지에 보니까 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죠? 휴업 등입니다. 일정한 휴업 등도 이 법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휴업 등이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